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푸리니님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90년생 31살 된 푸리니입니다. 현재 23년 11월부터 베트남으로 넘어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무역 물류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처음에 베트남에 들어왔을 때 3년 정도 경험을 쌓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마음가짐으로 왔습니다. 거진 2년 6개월 동안 회사를 3번 이직했습니다. 첫 정규직이 베트남이다 보니 현실이 쉽지는 않더군요. 여기 와서 많이 헤매었고 스스로의 다짐한 3년은 버티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텨 최근 6월 달에는 수습 2개월이 끝나고 1년 계약직이 되었습니다. 요즘 드는 고민인 게 스스로 약속한 3년이 20년도 11월이 되면 딱 3년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 27년 4월까지라 그 기간 동안은 베트남에 있을 계획이지만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베트남에 더 남을지 고민됩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심적으로 더 안정적일 것 같지만 요즘 한국 경기가 좋지 않아 재취업이 될지도 걱정이고 그렇다고 나만의 무기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베트남에 남자니 월급은 세후 400 정도 받지만 계약직이며 가족이 없는 외로움과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는 답답함 그렇다고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걸 느끼고 겪어서 그런지 새롭게 흥미가 가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결론은 베트남 계속 남아 일을 더 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을 다시 찾아볼지에 대한 부모 형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사정을 듣고 부모님의 생각은 어떤지 저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저한테 사연 보낸 게 있습니다. 정확히 2022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베트남 온 지 4년이면 3년 됐으면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죠. 첫 번째 사연 보냈을 때는 이제 베트남이 없었다는 거죠. 이분이 한국에서 음, 대학생활 하신 분이 맞나? 한국에서 대학생활 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생활하고 베트남으로 해외 취업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대학생활하고 나서 이제 외국 졸업장 가지고 베트남 취업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에 취업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쭉 사신 거예요? 이게 오래전 사연이라서 한국 대학교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때는 왜 한국에 취업 안 하고 베트남 쪽 가신 거예요? 아마 그때는 경기가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4년 전 당시 이분이 대학교 4학년이었고 정확히 말하면 한 23년대 졸업 예정이고 2023년까지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도 뭐 취업이 빡센 곳은 있지만 지금만큼 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해외 취업을 했을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해외 취업한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제가 님 앞전에 보낸 사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대학 졸업반이고 이제 부모님이 차를 몰아라고 차를 줬는데 이 카퍼냐 그런 주제로 사연을 보냈습니다. 일단 이분이 한국에 일자리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대학교를 한 2023년경에 졸업을 했습니다. 28살에 졸업을 했고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취업을 한 게 아니라 바로 베트남 쪽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째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일자리 경험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데 베트남 쪽에 쭉 남아서 일을 할지 아니면
한국에 이제 내려가서 이 베트남 생활 정리하고 일을 구할지. 음, 베트남 생활은 어떻습니까? 베트남 하노이면 인프라가 엄청 좋아요, 이게. 예, 베트남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뭐 하노이나 호치민이면 나쁘지 않겠네요. 예, 가장 대도시니까. 근데 이런데 물가 비싸거든요. 예, 하노이가 인구가 거의 900만 명이네. 야, 엄청나네. 한인타운요. 아, 일해보니까 어때요? 할만합니까? 괜찮아요? 근무 환경 나쁘지 않아요? 세금 떼고 400이면 좀 많이 받네.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러면 세금 떼고 400이면 진짜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직장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세후 400이면 진짜 많이 받네. 거의 뭐 웬만한 대기업 대리급인데 이거 이 정도면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직장생활 오래 한 게 아니거든요. 오래 한 게 아님에도 이 정도 대우 받는 거는 꽤 나쁘지 않은 대우입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그리고 세후 400인 베트남 노동자의 한 10달치 월급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노이는 1인당 GDP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일반 시민들 월급이 40에서 45만 원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돈으로 거의 10배죠 이게. 이분이 받는 돈이 그 나라에서 거의 완전 고수숫자입니다. 고수숫자. 네. 음, 돈은 모으고 있습니까? 돈은? 자, 하노이 평균 월급이 51만 원이에요. 베트남 평균이 한 35에서 40만 원. 그러니까 하노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경기도급이죠. 맞죠? 거의 수도권에 보시면 돼요.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그러니까 베트남 안에서도. 근데 그 잘 사는 곳에서 이제 하노이 평균 노동자 임금이 약 51만 원. 예. 근데 저분 세후 400. 아니 거기서 뭐 짝은 만난 적 없어요? 베트남 아가씨. 야 한국이 아니 베트남이 이 정도 돈면 진짜 완전 돈 잘 버는 건데. 여기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어떻게 좀 연이 있지 않나? 뭐 짝을 만들려고 시도한 적은 없어요? 베트남 3년 생활했으면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좋아하는 분도 많을 텐데. 베트남 현지에서 이 정도 돈 번다고 하면 아마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왜냐면 베트남 현지에서 그 베트남 국민들 중에 이만큼 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베트남 현지에 이만큼 벌면 한국이 안 내려가지 이게. 예. 일단 짝은 없나 보네요. 그 죄송한데 혹시 대학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대학 전공? 아 돈만 밝힌다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잘 사는 데라서 그래. 잘 사는 데라서. 예. 그러니까 호치민하고 저 하노이가 약간 융 비슷한 곳이죠. 맞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제 생각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판교 같은 느낌. 아 판교라고 하기 좀 그런가? 약간 좀 청담 논현 같은? 약간 좀 발랑 까진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사람과 베트남 여자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 여자분들보다는 좀 사는 분들?
그 나라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눈 높고 바라는 거 많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베트남 분들하고 좀 다를 거야 아마. 제 생각에. 아 무역이라고요? 무역학과는 근데 지금 무역학과 한국에서 좀 종사 살리기 힘들 텐데요. 무역학과면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취업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유학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님은 엄밀히 말하면 유학파죠. 그러니까 해외 직무 경험은 사실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무역학과면 사실 상사 회사 말고는 갈 데가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무역 부서가 있는 회사가 보통 중견기업 이상이죠. 중소기업은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해외 영업부죠. 뭐 대기업, 중견기업 상사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해외 영업 이런 쪽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잘 안 납니다. 이런 쪽은. 중소기업은 사실상 뭐 무역팀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무역 쪽 직무는 스펙이 엄청 좋아야 됩니다. 요즘 한국 취업 시장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문과라는 거죠, 문과. 그럼 한국에 와서는 이 무역에 대한 직무, 전공을 못 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의 직무를 못 살리면 다른 걸 해야 돼요. 아니, 전공 버려야 됩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근데 한국에서 전공을 버리고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제조자 많은데 이 제조자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면 지금 문과는 그냥 답이 없어요. 인설 문과도 지금 뭐 딴 거 하고 있습니다. 배달 뛰고 있다거나. 쿠팡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저 뭐 곤지암이나 서울이 아니죠. 경기도 광주 공지암이나 아니면 이제 뭐 동탄 울랜도 가보면 인서울 나온 사람도 많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지금 택배박스 까대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님도 한국이면 이런 거 해야 돼요. 안 할 것 같죠? 만약에 뭐 일자리 못 구하고 돈은 쪼들리고 뭐 할 거 없으면 해야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미 문과잖아요. 무역학은 문과입니다. 그리고 문과 중에서도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학과도 아니에요. 보통 문과 쪽에 파워가 있는 건 보통 경영경제 아닙니까? 요즘에 경영경제도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금융권도 사람 많이 안 붙기 때문에. 무역 쪽은 뭐 대기업 중견기업 상사나 아까 말씀드린 해외 그런 영업부 아니면 사실 취업 자리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요즘에 한국이 좀 문과 채용을 좀 많이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잖아요. 한국 땅에 와가지고 내가 가진 전공을 살려서 그런 무역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만약에 그게 됐으면 베트남 안 갔겠죠. 만약에 본인이 한국적이 괜찮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그런 상사나 해외 영업부를 갈 수 있었으면 베트남 안 왔겠죠. 얘기 안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내가 해외를 취업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국내에 좋은 데 있으면 받아준 데 있으면 갔겠죠. 갔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차선책으로 해외 일자리 알아보다 보니까 그중에 베트남이 보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뭐 베트남 말고 더 나은 선택지가 있으면 딴 나라 갔겠죠,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올 거면 내가 종국 못 살 수 있다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향수병 느껴가지고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현타 심하게 온다. 돈이고 뭐고 다 싫다. 그럼 한국 땅 오시면 돼. 대신에 한국 땅에 오면 내가 가진 종국 못 살릴 수 있다. 취업 엄청 힘들 수 있다. 아예 다른 일 할 수 있다. 이런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님이 보니까 지방대 나오셨다고요. 지방대. 지금 지방대 문과는 정말 답이 없어요. 주방대 문과는 아예 뭐 뽑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지방대 문과.
지금 인서울 문과도 죽쓰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인서울 문과 나오신 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그리고 요즘에 사기업은 인원수 줄이고 있고. 그래서 님이 한국당에 온다면 이 전공 못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 다른 일도 한다고 치면 또 여의치 않습니다. 요즘 현장이 또 많이 없어요. 뭐 기술을 배운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기술을 배울 것도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 건설적인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노가다나 뭐 배달. 한국이 베트남과의 교류가 많아서 거래량이 많은데 그런 기업 중에 하나 들어가기 힘들까요? 근데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업이. 그런 기업이 어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님한테 얘기만 들었지 그렇게 베트남 쪽 고려가 많은 기업들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님이 거기에서 얘기를 들어 가지고 뭐 인맥을 쌓아 가지고 한국 땅에 뭐 베트남과 이렇게 주고받는 한국 회사가 있으면 좀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한국과 이제 교육한 회사가 있으면 한국 본사가 있을까요? 그런 거 좀 얘기 들어 가지고 아름아름으로 추천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베트남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인맥 추천 같은 걸로.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기회 같은 거 없나? 그거 살리기 좋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채용 방식으로 들어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뭐 그런 데 자리가 있겠죠. 있는데 그런 자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요새 보면 그런 좀 괜찮은 알짜배기 일자리는 잘 안 나와. 뭐 경력직 채용이나 아니면 사내 추천을 많이 뽑기 때문에 공개 채용을 잘 안 합니다,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요즘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도 요즘에 공개 채용을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정기 채용이 없어요, 이게. 그냥 이제 경력직이나 누구 추천으로 많이 입사를 시키죠. 시키다 보니까 사람 많이 안 뽑아요. 그러면 님도 만약에 그래 들어가려면 어떤 그런 거래처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처나 이제 거기 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 말 듣고 추천으로 인맥을 입사하는 방식을 좀 택해야 됩니다. 한국 땅에 온다고 치면. 그러니까 베트남과 교역을 하는 한국 회사들 중에서 사람 뽑는 곳이 있으면 그런데 뭐 남는 자리 있으면 어떻게 안 되겠냐는 식으로 부탁을 해서 들어가야 돼.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한국 땅에 와가지고 아 베트남과 교육한 회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덤비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님이라는 회사가 교류가 많은 거지. 대한민국에서 베트남 교류가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님이 일하는 그런 분야에서 베트남 교류가 있다는 거지.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 교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쌩을 한국으로 오면 힘들죠, 이게. 아니, 생각해봐. 한국은 가뜩이나 스펙을 많이 따지는데. 지금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 스펙 경력 있어도 좋은데 취업 안 되잖아. 한국은 지금 오버 스펙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님이 가진 스펙은 사실 좀 엄밀히 말하면 한국 취업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큰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서는 보통 외국 땅에 일한 경력은 그렇게 경력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중국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미국, 중국이. 그러니까 교육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뽑는다 볼 수 없어요. 한국 땅에 사람 많이 뽑는다 볼 수 없지. 한국은 한국 본사에 일할 사람 뽑는 거고, 어, 이미 베트남에 취업한 것도 있잖아요. 취업한 것도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 뭐 통역하거나 이제 교육사람 필요하니까. 자, 한국 교육가사 필요하니까 이 베트남에 일을 한 거지. 한국 땅에 필요 없다는 거죠. 교육량이 많다는 거는 현재 파견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 정작 한국 땅에 와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일할 사람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소수만 있으면 돼. 교육을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현지인들하고 마케팅하고 미팅하면서 대화 주고받고 본사에 연락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땅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현지에 파견된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필요할까? 이미 교육한 것 자체가 이미 지금 베트남에 있잖아요, 이게. 이미 하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연결고리. 근데 그게 한국 땅에 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여기 있으니까 내가 베트남인 기업들이나 베트남 사람들 만나면서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땅에 있으면 대부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AI가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엔 그래도 그런 언어 전공한 사람들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 그런 경력이 있고 이제 언어 전공한 사람들 많이 필요한데 AI가 생기면서부터 이런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어. 그렇지 않습니까? AI가 즉석에 통역해주고 그리고 언어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화상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런 언어 문제 장벽 같은 것도 많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언어를 배우고 있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 맞죠. 지금도 있긴 한데 엄청 강력한 메리트는 아니라는 거지. 요즘에는 뭐 현지 안 가도 실시간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통신에 접속을 해가지고 화상 미팅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언어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거 물어보면 금방 답변을 준단 말이에요. 유일 버전을 하면. 아니 파파고한테 물어본다거나 수단이 많아졌죠 이게. 기술이 이쪽으로 점점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현재 남아 있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은 스펙은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니보다 스펙 좋은데 일을 못 구하고 이제 자리가 없다 보니 딴 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님 한국 땅에서 400 받기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돈 받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님이 거기서 굉장히 과분한 대우 받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만약에 님이 새우 400 받으려면 대기업 들어가야 돼. 대기업 상사 들어가야 돼요. 대기업 상사 들어가신 분, 제 방송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분은 고려대 나왔습니다. 고려대 출신에 그분은 중국어 자격증도 가장 따기 힘든 거 가지고 있고 언어 자격증 한 4-5개 쓰는 걸 알고 있는데 학점이 한 3.9였고요. 전학년 평균이. 스펙 좋죠. 그분도 예전에 취업 안 돼가지고 잘 못 했었거든. 이게. 나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잘 안 된다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요. 그때보다도. 그러니까 님이 한국에 오고 싶으면 어떻게 좀 현지인들한테 뭐 얘기 듣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 한국 땅 일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좀 뭐 정보를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자리가 있으면 들어온 방식. 저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한 식으로 한국 땅에 오면 저는 좀 많이 힘들 수 있다. 나는 베트남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오면 별거 아닐 수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도움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님이 대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세후 400이면 진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뭐 집 같은 거는 해결됩니까? 뭐 잠자리 같은 것들, 뭐 숙소나 이런 것들은 사비도 부담해야 돼? 아니면 회사 측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밥 먹는 거는 이런 거는?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하노이면 방세도 많이 비쌀 텐데.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면 저는 굳이 뭐 한국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거기 계세요 그냥 거기. 좋네. 그러면 방세도 안 들고 밥도 줄 거 아니야. 그 돈 나갈 게 없네. 그럼 돈 이거 다 모을 수 있겠네. 아 월십 80만 내고 있다고요? 와 진짜 비싸다. 와 진짜 비싸다.
와, 월세 80만 원 그 나라 노동자 두 달치 월급이네. 와, 개 비싸. 와, 정말 비싸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기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거기 계시라고. 그러니까 님이 어디 뭐 정말 확실히 들어갈 때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요즘엔 계획이 있어도 위험해요, 한국이. 근데 님은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잖아. 아니면 그 한국 땅 일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도 있을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물어봐요. 뭐 제기 같은 게 뭐 확신이 안 생기면 그 들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듣는다 하더라도 크게 차이 안 날 겁니다. 예, 듣는다 하더라도. 아마 지인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반응 보일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남아있어라, 그냥. 그 정도면. 나 한국 땅 오면 이 돈 못 받는다, 절대. 야, 너보다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지금 놀고 있다. 아마 이런 말 할 겁니다. 예. 그렇다고 중소기업에 일하면 또 못 견딜 거야, 이게. 예. 중소는 여기에 절반이니까. 그래서 판단 잘 하시기 바랄게요. 예. 그만큼 한국이 많이 힘듭니다. 괜히 사람들이 배달하고 괜히 사람들이 쿠팡 몰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괜히 사람들이 막, 그 배달 하이바 쓰고 배달 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직장 구하기 힘드니까 다 뛰어드는 거야, 이게. 예. 직장 들어가도 요즘에 뭐, 근로환경 같은 게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사이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3년 사이에. 3년, 4년 사이에.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망이 많이 안 좋죠. 반도체 너무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약간 반도체 원툴 도시가 된 느낌이에요. 원툴 국가. 예. 이 반도체도 한번 휘청거리면 난리 날 겁니다, 이게. 반도체 인생 건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그 반도체 믿고 있다가 한번 세게 통수 맞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현지에서 잘 적응하신 거 보니까 좋네요. 예, 현지에서. 나쁘지 않은 대우 받습니다. 예. 나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어떻게 좀 정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착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근데 하노이가 진짜 비싸긴 하네. 하노이가 거의 강남급인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야, 진짜 비싸네, 하노이가. 생활비가 가장 높고. 거의 강남급 맞네. 베트남 안에서는. 예. 베트남이 그냥, 베, 베트남이란다. 하노이가 베트남에서 넘버원이 호치민보다 더 비싸네. 아, 그렇구나. 시험 봐서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나? 시험 봐서. 가장 비싸네요. 거의 뭐, 베트남 안에서 거의 강남급이네요. 정말 비싸네. 와. 자몽님, 저 하노이 한 달 월세가 80만 원이래요. 베트남이. 베트남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이거든요. 40, 45만 원인데, 저 하노이 한 달 방세가 80만 원이래요. 야, 베트남 사람 살지도 못하네, 여기. 야, 살지도 못해. 거의 웬만한 서울 원룸 월세, 오피스텔 월세인데, 이 정도면. 야,
부촌 맞네, 부촌. 네. 아무튼 잘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만약에 정말 한국 오고 싶으면 독한맘 먹으시기 바랄게요. 독한맘. 내가 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국 오시면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 전공을 버릴 생각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한국은 전공 살려서 일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문과는요. 그렇죠, 여러분? 제 말 틀렸습니까? 지금 한국은 문과생들 보면 전공 못 살리고 있습니다. 딴 거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인서울 문과 나온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 중경기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중경기시 배달료도 많습니다, 이게. 중경기시는 나쁘지 않잖아. 근데 문과가 요즘에 채용을 안 하니까 뭐 중소기업 들어가긴 그렇고 배달 좀 올리는 거야, 이게. 처음부터 배달할 것 같으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던가, 이게. 비싼 등록금 내고 4년 동안 학교 생활 했더니 취업이 안 되니까. 쿠팡 가도 요즘에 뭐 직업군 나온 사람도 많아요.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안 뽑잖아, 이게. 공대면 괜찮은데 문과는 답이 없거든. 그래서 뭐 공무원 학원 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좀 문과는 답이 없다니까. 본인이 문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 사연 보니까 지방대 문과예요. 지방대 문과면 엄청 빡셉니다. 예. 지금 문과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예. 점점 문송합니다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 문과라 죄송합니다. 아무튼 생각 잘 하시기 바랄게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